사립 유치원 비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립대학 비리를 정조준한 분이십니다. 지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길만 가시려고 하시죠? 좀 보좌관들이 자꾸 그렇게 시키네요. 아니, 생각나는 것만 꼽아봐도요. 예.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폭로하셨고요. 예.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예. 폭로하셨고, 또 이제 교육위로 가시더니 사립 유치원 문제 예. 하셨고, 이제는 사립 대학 문제로 한번 예. 포문을 여시는 거죠. 네. 그 말씀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예, 가시밭길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국회의원 됐으니까 사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이나 예. 특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 사회에 오래 켜켜이 쌓여 있었던 잘못된 것들, 문제점들 해결하기 위해서 예. 조금 뭐 상처가 나더라도 갈 길은 가야 되는 게 예.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용감한 박용진 의원의 모습 지금 실시간으로 직접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중계하고 있으니까 박용진 의원 보러 많이 와주십시오.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립대학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일단은 법안 제출하신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회도 여셨죠? 예. 예. 그러니까 17일 날 월요일 날 법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제는 토론회를 통해서 예. 전체 사립대학의 문제점들이 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예. 뭐냐면 예전부터 사립대학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국민들이 아셨어요. 근데 예. 그 건건이 다 단건.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 이게 이제 개인의 일탈이라거나 하고 예. 그 해당 대학, 해당 재단의 그냥 문제. 예. 사람들이 양심도 없네. 이렇게 끝나는 거였는데 이걸 전체를 모아 보니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 또 교육 당국의 문제, 그리고 법의 미비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엉켜져 있어서 예. 이게 지금 이 유치원 사태의 대학의 복사판이구나, 확대 복사판이구나. 예.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밝히신 내용이 전국 사립대학의 부정 건수가 1,367건 그리고 비위 액수는 2,624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수치는 지금까지 그 비위 건수들을 다 누적한 수치인 거죠? 누적은 했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느냐면 교육부에게 자료 요구를 하고 예. 교육부가 각 대학에 그저 박용진 의원실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케이스를 좀 모아갖고 오래요. 예. 하고 각 대학에 이제 예.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학에서 왜 우리가 이런 걸 내줘 하고 안 내면 그만이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 대학은 분명히 예.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관련된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기들이 숨기는 거죠. 그러네요. 이른바 예. 그 예. 자진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대학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부가 박용진 의원이 좀 달라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예. 제대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쑥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만 제대로 해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다. 그렇겠네요. 빙산의 일각이 예. 이게 불과하다. 2,600억이라고 하는 규모. 근데 교육부는 그 통계를 안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걸 안 하죠, 잘. 예. 그런 걸 모아놓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그럼 교육부가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요. 유치원 때도 똑같았어요. 유치원에 문제점이 있는 건 다 알았지만 예. 감사 결과 리스트를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때. 예. 제가 그냥 그 그렇죠. 국감 때 공개를 그때는 했으니까 근데 다행인 거죠. 있는데 공개를 안 한 거였고 네. 이번에는 그걸 모아놓은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부가 대학이 뭐 좀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이 86%를 차지하긴 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한 전체 대학이 400 몇십 개인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거 하나를 다 못하랴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일부러 골치 아프니까 좀 썸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예. 있고요. 그런 의심이 단건으로만 이렇게 대처를 교육부가 예. 하려고 했던 태도도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사립대학 비리 뭐 청취자분들도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단건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뭐 어떤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아니 뭐 저 황당한 경우만 그냥 말씀 좀 드리면 예. 그 대학 총장이 그 법인카드를 쓰셨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예. 한 90회에 걸쳐서 골프장 가셔서 쓰신 돈이 2,059만 원이에요. 예. 또 미용실도 이제 가셔서 머리도 예. 하신 모양인데 예. 314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어느 학교입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를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저 예. 국회가 열리고 상임위가 예. 열리면 어느 예. 대학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쓰여졌는지 다 공개는 이 하겠습니다. 대학 이름을 특정하려면 면책 특권이 지금 그러니까 필요한 왜냐하면 그 상황입니다. 대학에서 워낙 그래, 거세게 정하기 때문에 사실에 예. 근거한 것도요. 예. 거의 저기 그 명예훼손으로 걸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뭐 소송에 휩싸이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사례 있습니까? 뭐 예. 또 이제 어느 대학의 경우에는 저 며느리가 소유한 그 아파트를요. 예. 학교가 시가보다 비싸게 아. 총장의 아. 뭐 관사 이렇게 예, 쓰겠다고 예, 하면서 예. 한 1억 이상을 부풀려서 구입을 하는 걸 아, 그럼 손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학교로 가는 거죠. 학교로 가는 겁니다. 예. 학교로 간다고 하는 건 학생들이 예. 부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 뭐 채용 같은 경우도 자기가 예. 면접 보고 자기 자녀를 채용을 해서 사실 근무도 안 하는데 예. 그 연봉 한 5천만 원 넘는 예. 이런 걸 해주는 경우도 적발이 됐고요. 예. 또 대학의 그 등록금이나 그 기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130억 정도를 그 재단의 모기업의 아, 예. 부실 채권을 부실 채권을 이렇게 인수하는 데 쓴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78억 정도를 손해를 봐요. 어허. 그럼 이 부실이 모기업에서 대학을 옮겨온 거네요. 그런 거니까 이게 예. 정말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 부실 채권인 줄 알면서도 그거를 대학을 동원해서 그걸 이제 구입하도록 했으면 그 대학이 안게 되는 한 70억 정도의 손실을 예. 이게 다 우리 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예.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그렇죠. 피눈물 나게 모아가지고 예. 그 예. 등록금 대준 거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등록금 지금 엄청 비싼데 근데 근데 그 돈뿐만이 아니라 그 사립대학에 얼마 정도의 우리 국민 혈세로 좀 예. 보조금이 나가고 지원금이 나가느냐면 유치원은 2조거든요 매. 예. 사립대학은 7조 2천억 원입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엄청나죠. 근데 이 7조 2천억 원이 어떻게 예. 쓰이는지 예. 또 학생들의 피눈물 같은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감사를 해봤느냐.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절반 이상이 그 학교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그 중학감사를 교육부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요. 절반이요.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 건국 이래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허.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주는데. 돈은 주죠. 예. 돈은 주고 이게 그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 우리 공교육 체계에 들어와 있는 예. 사립 대학임에도 예. 불구하고 예. 이렇게 방치하고 어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이 느슨하고요. 예. 또 이 운영 자체도 불투명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다 뭐냐면 설립자, 이사장, 총장의 그 친인척들로 예.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하. 이들끼리 다 해먹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회계 그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이사회 회의 자료도 예. 투명하게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어허. 그냥 맨 마지막에 예. 어떤 안건에 어떤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도만 조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데 예. 이것도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불투명하게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견이 돼요. 예. 그럼 솜방망이 처벌. 유치원하고 똑같습니다. 그 징계를 자기들이 결정하니까요. 징계들이 자기들이 결정하기도 예, 하고 예. 또 이게 회계부정 같은 경우도 현행법에서는 회계부정이 대상이 너무 협소하게 돼 있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사유재산이다 이런 판결이 나도록 예. 구조적으로 그 법이 구성돼 있어서 그것도 예. 좀 저희가 바꾸려고 그랬던 거 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계부정에 대한 협소한 규정 때문에 예. 다 빠져나갑니다. 아하. 그리고 대부분이 돈 좀 이렇게 갖다가 의자원 좀 갖다 쓰고 예. 골프장 좀 갖다 쓰고 단란주점, 유흥주점도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해도 그냥 환수 조치로 끝나요. 아. 그러니까 회계부정에 관련해서 형사처벌이 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 흥청망청 막 쓰다 걸리면 아 그래요? 그러면서 교비로 예. 국고 지원받은 교비 피눈물 나는 그 예.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예. 단란주점 가고 골프장 가고 유흥주점 가고 이렇게 써놓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환수 조치 해놓으면 된다?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예.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발의하신 법안이 방금 말씀하신 자기들끼리 친인척끼리 이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제 법인이사의 2분의 1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네. 이게 핵심인 거죠, 법안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서 드시든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개방이사 제도에 예. 개방이사가 지금 4분의 1인데요. 지금은 4분의 1 예, 이상. 2분의 1로 예. 그 규모를 좀 확대하고 예. 여기에는 적어도 친인척은
넣지 맙시다 양심상. 왜냐하면 개방이사 제도의 원래 취지가 예. 그 대학 바깥에서 어떤 새로운 전문인들이라든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예. 대학이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예.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라고 개방이사를 해놨더니 거기다가 뭐 며느리도 안 치고 뭐 저 사촌 예. 동생도 안 치고 이렇게 되면 예.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2분의 1을 확대하고 친인척은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록 반드시 회의록 공개. 공개하고 예. 회계 부정 시 형사처벌. 형사처벌 가능하다. 예. 네. 그게 핵심이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왠지 청취자분들도 기시감이 들 것 같아요. 네. 이런 비리의 얘기, 구조적인 얘기가 살인 유치원 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대한민국이 그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교육 분야에서 예. 돈이 없고 이렇게 어려웠을 때 주로 사립이 역할들을 해준 건 되게 고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세금도 다 면제해주고요. 또 엄청난 지원도 해준 거죠. 그런데 그렇죠. 정부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예. 세금이 쓰인 곳에는 예.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 유치원 때도 감사를 절반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4,700개가 넘는 사립 예. 유치원에 절반을 예. 감사를 아예 안 했고 아하.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사립대학도 절반 이상을 감사를 하지 예. 않고 있었다는 것 예.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누적되어 왔고 구조적으로 계속 방치돼 왔던 거죠. 그런 거군요. 거기 이제 칼을 빼드신 거고. 네. 저희 4861번님이 저희 대학도 어제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학교 밖에 회사를 설립해 교수를 대표이사로 앉힌 후 학교를 상대로 돈을 벌어 이것을 다시 재단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죠. 유튜브의 문정선님 사립대학 비리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지구 끝까지 파헤쳐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응원 보내주고 계신데 근데 말이죠. 예. 사실은 사립대학 문제를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바꿔보려고 개혁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4대 개혁 입법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돌아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거를 박용진 의원이 칼을 빼들었지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어떻게 좀 네. 보관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랑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 혼자 하면 저만 죽고 말죠.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제일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 불필요한 이념 논쟁, 진영 논리 이걸 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 상식이 가장 무섭거든요. 예. 국민 상식을 법제화하고 국민 상식을 우리 모든 것에 앞에 놓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도 그 한유총에서는 뭐 그 사회주의 정책이다, 뭐 박용진은 빨갱이다 이런 예, 작업을 하려고 그랬죠. 했습니다만 예. 일반 국민들이 그거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한유총과 이렇게 콜라보가 상당히 좋은 그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한 60% 넘게가 예. 이건 빨리 좀 처리하라라고 하는 예.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국민 상식이 앞서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이념 논쟁 혹은 뭐 권력적인 문제의 사분이 예를 들면 예.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예. 문제라든지 예. 이런 문제를 좀 제했어요. 사실은요. 일부러? 예, 예. 일부러 제하고요. 그냥 딱 아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이것만 확인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혈세 7조가 넘게 예. 들어간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쓰였어? 왜 그걸로 골프장을 가? 왜 그걸로 단란주점을 가? 당신들이? 예.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벌 문제와 유치원 문제와 예. 이 사립대학 문제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 회사가 당신 거야? 아, 라고 그렇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당신 개인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자들의 것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의 것이기도 하고 소비해주는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 사립대학 역시도 설립자는 분명히 예. 있고 그 설립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예. 그동안 이미 들어간 우리 국민의 혈세, 학생들의 등록금 예.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어 왔었기 예. 때문에 그걸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사립대학 중에 예. 3대 세습을 넘어서서 4대 세습까지 지금 하고 그런 있는 것도 경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정부 예. 수립한 지가 70년 간 넘었는데 벌써 4대 세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또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학들도 많기 때문에요.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냐. 예. 그러니까 능력이 있거나 검증받은 사람들이 예.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뭐 표결로 뽑는 것도 아니고 예.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검증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닌 예. 채로 무능력한 사람이 와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가 끝난다. 예. 그럼 이게 사립대학이 아니라 그야말로 빨대 꽂힌 그 사적인 소유물밖에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공공의 돈이 빨려 계속 들어가는 우리 국민들 혈세는 예. 매해마다 7조씩 예. 들어가고 있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 유치원 3법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좀 청취자분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저희 뭐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제 역할이 끝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아무것도 손대지 못한 채로 단 한 번도 논의하지 못한 채로 이제 그 법사위로 넘어가는데요. 예. 법사위에서 제가 보니까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그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90일을 무슨 된장 묵히듯이 계속 묵히실 예. 거예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90일이 끝나고 나면 저기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예. 그럼 본회의에서도 60일이 지나고 나면 예. 이제 무조건 표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예. 11월 22일입니다. 아 11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정기국회 때 표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모두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관심 고맙습니다.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